갈등 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주일 대사를 즉시 경질해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룬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윤덕민은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 3월 12일자 아사히신문에 이어 최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치유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한국정부 산하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진심을 담은 치유 등 국제사회 상식과 동떨어진 윤덕민의 배타적 민족주의 발언은 과거사를 정리한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전적으로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통칭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거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리 노후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답했다. 2023년 한일 정상회담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연속 선상에서 양국 사이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조 국가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지소미합 정상화로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체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경제 외교에 힘을 싣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치게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사란 나라를 대표하여 주재국에 대해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특히 주일대사라는 직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아래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담보하는 최전선의 외교 역량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덕민 대사가 남발하는 부적절한 발언에는 최근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경질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 등 전 정권 잔존 세력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로 외교부는 11일 일본 외교청사에서 징용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한 데 대해 강제성을 희석했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혀 결과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위상을 격화시키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은 바뀌었으나 신임 대통령의 방향 타가 행정부를 움직이기에는 거대한 입법 독재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주일대사 윤덕민의 행태는 극박한 국익을 도외시한 채 행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이 현 정부의 정상적인 외교 기조를 무시한 채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저울질하려는 이기적인 현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하겠다. 한일 갈등 타파연대는 3월 15일자 진정서 징용 배상 해법 관련 외교 참사 자초한 윤덕민 주일대사 해임을 촉구한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하게 일본에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변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윤덕민 대사부터 즉시 경질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2024년 4월 12일 한일 갈등 다파연대.